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4월 4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탄핵 선고라는 아주 중차대였던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 뭐 조기 대선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불확실성이라면 이제 불확실성인데 어쨌든 그 가장 크게 뭔가 좀 안개 속에 있었던 게 오늘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증시도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다소간에 좀 화답을 해줬죠. 어제 미국장이 5% 넘게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방어를 해냈습니다. 외국인이 폭탄 매도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동안 뭐 도합 3조 원이 넘는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양봉, 시작가보다 높게 형성된 채 마감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장이 안 빠졌다는 건요. 음, 이건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도 조언도 구해보고 골똘히 좀 생각하면서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 강한 어떤 매수세 흐름이 전개됐다는 건데요. 그 이유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도 상당히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필승의 전략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항상 증시라는 게 새로워요. 새롭고 변화무쌍하고 또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한다 이런 어떤 느낌인데요. 오늘 증시는요. 코스피는 0.8% 빠졌고요. 코스닥은 0.57%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크지는 않았어요. 코스피 10조, 코스닥이 7.7조.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뭔가 스페셜한 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1조 8천억을 코스피에서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6천억을 샀고 개인들도 1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연기금이 좀 사고 있잖아요. 예, 오늘도 2천억, 어제 2,700억, 그저께 1,700억. 근데 연기금은 수동적인 수급이죠. 예, 떨어지는 걸 방어한다는 측면의 어떤 그런 수급 정도의 힘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어떤 수급의 힘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투신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크게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 어제 오늘 양봉 마감시킨 거는 개인 투자자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그냥 개미 뭐 이런 투자자가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 머니인 것 같아요.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한국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신하는 그런 능동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특정 업종, 특정 종목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관세입니다. 예, 탄핵 이슈는 이제 거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오롯이 미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세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전 세계 한국에 대해서 최악의 어떤 수를 빵 던졌고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느냐는 시장의 선수들의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국인의 이 대량 매도는 뭐냐? 이 정도면 그냥 이제 앞으로 더 폭락하고 이런 거는 아니냐? 뭐 정확히 이제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렇고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이게 글로벌적으로 거대한 리스크잖아요. 글로벌적으로. 특히나 이제 미국장 폭락했다는 거, 달러 약세로 나타났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내려온 거는 워낙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한국이 뭐 좋아져서 이게 아니라 그 미국이 경기에 대한 침체 가능성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어요. 와, 그냥 폭락입니다. 정말 무섭게 폭락했어요. 사실 그 아무리 뒤집어 보고 해도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비현실적인 거죠. 비현실적인 관세를 이렇게 선포한 건요. 세계 최대 이제 소비 국가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이 소비 국가로서의 제일 국가로서의 소비자가 떠안는 겁니다. 누가 떠안느냐? 서민이 떠안는 거예요. 예, 우리 생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저기 이제 부자들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서민들이 떠안는 거고, 미국은 무조건 이거는 부담을 껴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무조건이에요. 공급 측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물가 상승이 있고요. 결국 GD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 국가인데 소비를 박살내는 건데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미국의 소비가 줄고 GDP 준다는 거는 글로벌적으로는 타격이 더 심하겠죠.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유동성 좋고, 예, 이런 국가의 증시에서 자금을 그냥 빼겠죠. 뭐 이 종목이 뭐 펀더멘털이 안 좋아진다 해가지고 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패시브하게 싹 파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성격으로 외국인은 파는 거고요. 선수들, 국내에 있는 큰손 선수들은 일부 선수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사겠죠. 선수들은 골라서 사겠죠. 국내 선수들은.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전지 관련주들 막 급등하잖아요.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일부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선수들이 너희들 그냥 우리 한국을 그냥 파는 거지. 돈 필요하니까 파는 거잖아. 그래, 우리가 받아줄게. 관세 피해도 없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받아줄게. 능동적으로 사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수가 이렇게 양봉으로 되진 못해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막 개인들, 개미들이, 오합지졸 개미들이 막 받아내면 증시가 2, 3% 기본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은 결국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그래서 눈여겨보던 종목을 박앤세일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사는 큰 손수급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양봉을 전환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애플부터 해가지고 폭락했죠. 완전히. 예. 애플이 와 이렇게 폭락.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기업들이 폭격을 맞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이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적으로 두는 개념이고, 이건 무역 전쟁, 무역 그 분쟁, 이 개념이 달라요. 무역 분쟁, 예전에 2018년도 중국과의 그거는 무역 분쟁이죠. 예. 뭐 무역 분쟁, 무역 전쟁.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 대상으로 비현실적인 관세율을 집어들어 가지고 매긴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무역 종말입니다. 종말. 무역 종료. 예. 무역 종말, 무역 종료. 예. 이거 협상하려고 이제 던진 것 같은데, 가장 그걸 계산한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했죠. 사실 총 무역량 대비해서, 아니 수출량 대비해 가지고 흑자
규모를 분자해 두고 계산 때리니까 저 관세율 퍼센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스토피드하다라고 누가 이제 이 계산을 때린 요 이제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스토피드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초전박살 났던 글로벌 시장이 초전박살 났던 그 케이스가 1930년 경제 대공황 때예요. 경제 대공황 때. 그때 당시 이제 20% 내외 정도의 관세율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월등히 높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이게 경제 공황을 만들려나 보다라는 정도의 흐름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밀어붙이면 세계 정말 심각한 침체를 초래하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예, 확실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때려가지고 제가 볼 땐 금리를 엄청 낮추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엄청 낮추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포한 그 관세율 저는 그대로 때리지 못한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세계 경제 망하는 건데요? 미국은 뭐 안 망하나? 뭐 공장 짓는 거 그거, 어유 공장 지으세요.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세요. 공장 짓는데 무슨 한 3개월, 6개월 만에 뚝딱 짓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 임기, 지금 우리 투자할게요. 공장 만들게요. 미국에다가. 이렇게 해도 트럼프 임기 말기쯤에나 완공되거나 임기 끝나고 완공되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과 같은 이런 관세를 통해서 정말 그 초기에 목표로 했던 어떤 성과, 자국으로 공장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들을 효과는 영향은 거의 임기 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임기 동안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 선거라든지 또 차기 이제 대선에서 자기 이제 집권당이 그거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땐 금리를 완전히 낮춰버려가지고, 예, 이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 드라마틱하게 이제 경제가 기저효과, 올해는 최악으로 만들어버리고, 기저효과를 완전히 이렇게 시켜버리고, 내년은 좀 좋아지면 확 좋아지는 거 좀 느껴지잖아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거 노리는 것 같아요. 저 관세, 선포한 거 관세, 저거 못 때립니다. 저 정도. 저 모든 국가에 저렇게.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 세계 그냥, 예?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엄포 성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어, 이 협상을 하려고 이제 카드를 저렇게 던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저렇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때려버린 게 최악이기 때문에 이거보단 나아질 거다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악재 속에서, 최악의 악재 속에서 매수를 하는 선수들의 매수 움직임들이 어제 오늘 한국 증시에 이런 양봉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이저 수급이 상당히, 예, 매수를 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패턴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업종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좀 지지하는 흐름들이 명확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여기서 여기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낙폭 과대한 어떤 업종으로서 수급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우호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그 제가 나눔인사이트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그 뉴스레터를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눔인사이트 이제 네이버, 구글에서 나눔인사이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 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이렇게 이제
뉴스레터를 보내드려요. 매주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음 주 이제 중요 일정들, 예, 중요한 건 조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죠. 다음 주 또 FMC 회의록 발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중요한 어떤 오피니언 리더, 인플루언서의 중요한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보실 수 있게, 또 제 영상이나 또 나눔 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클럽장님들의 중요한 영상이나 이런 내용들도 이런 데다가 넣어서 못 보신 분들 보실 수 있게 하고요. 주목해야 할 뉴스도 이렇게 모아서 이번 주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했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속 매일마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좀 국내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상위 50종목, 대차 잔고 상위 10종목 이런 걸 통해서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을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뉴스레터에다가 매주 담아드리니까 놓치는 경우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LG엔솔, 셀트론도 지금 상당히 공매도를 많이 또 보유를 하고 있죠. 금액 순위입니다. 공매도 금액 순위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카카오뱅크도 꽤나 들고 있네요. 코스피 쪽, 또 코스닥 쪽 이렇게 2차전지 기업들 중심,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순서로 이렇게 해놨고요. 또 이제 대차 잔고, 빌려놓고 이제 공매도 때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 많은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 매주마다 체크하시면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나눔이 사이트에서 차기에 또 준비하는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료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셀트론 특별 스터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뉴스레터 받으시면 이런 것들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걸 클릭하면 나눔이 사이트 가입하시면요, 제가 여기 셀트론의 장기 성장의 특별 스터디 요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회원 가입하시면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매주마다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또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경제 지표들 놓치지 않도록 체킹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쨌든 뉴스레터 통해서도 매주마다 이제 증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 다 이제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부정적이고, 그래도 이제 국내 쪽에서 개인의 단에서는 큰 손들이 저점 매수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점 안 깨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콜마라든지 실리콘2라든지 코스맥스 이렇게 뷰티 이쪽으로는 굉장히 강하죠. 하이브도 이제 엔터 콘텐츠 쪽 탑픽 종목인데 강한 기조 흐름들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I도 이제 오늘 다소간의 저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여기서 양봉으로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흐름들, 셀트론도 잘 방어를 장기 평선 부분에서는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큰 손들이 뭘 사느냐가 지금 딱 보여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쪽도 바닥권 수급들이 세게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자금이 필요해서 유동성 좋은 한국 시장에서 그냥 패시브하게, 뭐 이 종목 안 좋을 거니까 팔고 이런 개념보다는 패시브하게 이제 파는, 현금을 뽑아가는 흐름이고, 큰 손들은 얼씨구나 좋다, 어서 떠나라, 우리가 그걸 다 받아줄게, 그 좋은 종목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저점 매수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최악의 어떤 국면들, 이슈들이 좀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완화된다든지 또 협상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분명 저점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큰 손들도 상당히 나타났다는 것은 그래도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도 결정이 됐고 관세도 이제 발표를 했고, 어쨌든 불확실한 면들이 조금씩 거치는 것들은 증시에는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외인들이 지금 국장에서 철수,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철수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만큼 또 이제 우량한 기업들은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물불 안 가리고 파는 거니까 저런 쪽들은. 그래서 그 속에서 진주들 잘 저가 매수하는 전략들을 가지면 높은 수익률을 낼 거라고 봅니다. 네, 한 주 참 변동이 컸고 중요 이슈가 정말 밀집된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증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번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